진도로 나가봅시다. 삼각함수 130페이지. 시초성과 동경이에요. 녹화를 하나? 음. 시초선과 동경, 용어에 대한 정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각이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반직선이 있어. 두 개의 반직선.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이 있다는 얘기죠. 시점이 5인 두 개의 반직선에서 한 개의 반직선이 회전한 양. 그거를 각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 이건 정의야. 그래서 한 개의 반직선이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라고 하고, 한 개의 반직선이 위치 있죠? 한 개의 반직선의 위치, 여기 있는 위치, 요거의 위치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동경이다. 그 말은 뭐냐면, 반직선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는 각의 크기, 이거는 동경. 시초선이라는 건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한 개의 반직선이 시작하는 선, X축에 놓인 거야. 나머지 한 개의 반직선은 시점 5를 중심으로 회전한 양을 각의 크기에, 회전했을 때 위치를 동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의 방향. 우리가 이제 각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걸 양해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걸 양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음해가,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고 시계 방향이 마이너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플러스를 붙이고 이렇게 돌면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야. 괜찮지? 이건 정의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넘어가서 일반각. 자, 일반각은 뭐냐면, 자, 지금 동경이 여기에 있어. 동경이 여기에. 자, 각의 크기는 알파입니다. 알파도야. 자, 동경이 여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각을 표시를 할 때, x로부터 떨어져 이렇게 회전한 양이 알파야. 근데 도대체 여기 있는 이 동경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죠? 그죠? 만약에 한 바퀴도 안 돌고 이렇게 여기까지 돌았으면 알파야.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오면 360 플러스 알파지.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으면 720 플러스 알파겠죠? 그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각을 나타낼 때 몇 바퀴를 돌았는지도 표현해 주자는 거예요. 그게 360n입니다. 한 바퀴를 돌면 360이니까 n이 2면 두 바퀴, n이 3이면 세 바퀴.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회전수를 언제나 표현해 주자. 그래서 우리는 각을 표현할 때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합니다. 괜찮지? 여기는 플러스 알파는 뭐를 뜻한다? 동경을 뜻해. 반직선의 위치를 뜻하는 거고, 360에는 뭐를 뜻해? 회전수를 뜻합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몇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니까 회전수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 각이라고 한다. 괜찮지? 일반 각은 언제나 회전수를 표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알파는 주어진 동경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야. 어떤 각이라도 상관없지만 보통 알파는 0에서 360도 사이를 나타냅니다. 또는 뭐 마이너스 180에서 180 사이다. 근데 보통 0에서 360도 사이를 알파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회전수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자는 얘기야.
괜찮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까진. 4분면회가 자, 우리는 4분면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위치를 물어봤어. 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쭉 내려가다가 1사분면에서 몇 콤마 몇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 그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 그치? 가다가 저점 조금만 가면 조금 많이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난 여기 여기 내려와가지고 항상 선생님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항상 뭘 물어보면 조금만 가면 되는데 조금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그치? 조금이 도대체 얼만큼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조금이래. 어딜 가든 다 조금이야. 자, 4분면회가.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알아요. 그럼 1사분면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0도에서 90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그치?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360n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지. 360n 플러스 0 이거보다 크고 세타가 360n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해가지? 0도에서 90도. 그 다음 이사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타는 360n 플러스 9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n 플러스 180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죠. 우리가 축이 있는 점은 사분면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 축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사분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없어야 됩니다. 괜찮죠? 자, 3, 4분면이다. 그러면 세타는 360n 플러스 18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60n 플러스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죠? 마찬가지 4, 4분면이다. 세타는 360n 플러스 270도보다 크고, 360n 플러스 0도라고 하면 되겠지? 그렇죠? 이거보다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그렇죠? 4분면.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4분면에가 세타가 제3, 4분면의 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3번의 세타는 몇 사분면이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3, 4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180에서 270도 사이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항상 일반각으로 표현해 달라고. 그래서 세타는 어떻게 써라? 세타는 360n 플러스 180도보다 크고 360n 플러스 그 다음에 270도보다 작다. 이렇게 써줘야 돼. 일반각으로. 괜찮죠? 자, 지금 3번에 세타니까 전부 다 3으로 나누란 얘기지. 그렇죠? 3으로 나누면 3번의 세타는 3으로 나누니까 120n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3으로 나누면 플러스 60도 이렇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120n 플러스 3으로 나누면 90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이게 몇 사분면이니? 하고 물어봤잖아. 그치? 그럼 이제 뭐를 알아야 돼? n 값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어딘지를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n이 어차피 뭐야? 정수죠? n이 정수니까 0부터 넣어보면 되겠지? n이 0일 때. n이 0이면 3분의 세타는 6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다. 그러니까 1사분면이죠? 그렇죠? 1사분면. n이 1일 때. n이 1이면 얼마입니까? 120에다가 60도 하니까 180이죠? 180도보다 크고 3번의 세타는 120에다 90도 하면 210도죠? 210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럼 3, 4분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2일 때 n이 2일 때 뭐 계속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반복되겠죠? 반복되는 거 한 주기를 찾으면 되지. n이 2면 얼마입니까? 240에다가 60도 하니까 300도죠? 3번의 세타는 30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또 n이 2면 240에다가 330도죠? 330도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4사분면이죠? 그렇죠. 자, 1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나옵니다.
n이 3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360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360에다가 60도 하니까 360도보다 크고 3번의 세타는 360에다가 더하면 450도죠?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돌고 일사분면이라는 얘기지? 그치? 한 바퀴 돌고 여기잖아. 이제, 지금 여기 아니구나. 그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이 사면 어떻게 됩니까? n이 사면 n이 3일 때가 잘못했죠? 이게 잘못됐지? n이 3일 때가 360 플러스 60이니까 n이 0일 때하고 똑같잖아. 그치? 한 바퀴 도니까. 그래서 이거는 360 또 플러스 60보다 크고 3분의 세타는 360 또 플러스 90도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서 제로하고 3하고 똑같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반복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세 개가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 4분면, 여기는 3, 4분면, 여기는 4, 4분면 이렇게 나오죠. 몇 사분면의 각이니? 그럼 1,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한 주기를 찾아줘야 돼. 괜찮지? 자, 4분면의 각 밑으로 내려와서 54-1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반각으로 써줘야 됩니다. 360엔 4사분면이니까 270도보다 크고 360도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음. 자, 마찬가지야. 아까는 3분의 세타였죠? 3으로 나누면 우리가 정수에 분류해서 어떤 수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4분면도 3개 나오는 거야.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네 가지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4분면도 4개가 나옵니다. 이건 2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두 가지가 나오지 않겠니? 그치? 두 개가 반복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사분면이다 그랬으니까 세타는 360엔 플러스 270도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 다음에 360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2분의 세타다. 그럼 2로 나눠야죠. 2로 나누면 플러스 뭐 360 이렇게 쓸까요? 2로 나누면 180엔이죠. 180엔 플러스 135도니 이렇게 되죠. 이것도 180엔 플러스 180도입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n이 뭐일 때? 0일 때. n이 0이면 2분의 세타는
135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사분면이지? 괜찮죠? n이 1일 때, n이 1이면 180하고 더하면 200도, 315도? 맞아요? 여기 315도입니까? 보다 크고 2분의 세타는 180에다 더하면 360이죠? 360도. 그럼 사사분면이겠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 n이 2일 때 n이 2면 다시 360도 되니까 위에 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렇죠. 360도 되니까 360도 플러스 135도. 그 다음에 2분의 세타 360도 플러스 180도 이렇게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2, 4분면이겠지? 반복되겠죠? 그렇죠. 한 주기를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2, 4분면, 4, 4분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죠? 4로 나누면 4개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관계.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는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면 이제 여기부터 시험에 나올, 이제 1번이 여기부터 나올 겁니다. 두 동경의 위치관계. 한 문제는 나와요. 한 문제는 나오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말이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 이 경우를 얘기하지. 두 동경이 똑같아. 어, 두 동경이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알파와 베타가 일치해. 그러면 이제 알파, 베타가 뭐가 문제야? 동경은 똑같은데 회전수가 문제잖아.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빼면 회전수만 남겠지. 그렇지? 동경 일치하니까. 빼면 회전수만 남는다.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n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자,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있고 일직선이야.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일직선이라는 얘기죠. 얼마 차이나? 180도 차이 나지. 일직선이니까. 그치? 동경이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이만큼이니까 빼면 180 차이 나잖아. 그치? 회전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회전수를 포함시켜줘야지. 그렇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엔 회전수 플러스 180 이렇게 쓰면 되겠죠? 괜찮니? 어차피 빼면 180도 차이 나겠구나. 일치하면 빼면 없어지니까 이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n이겠다. 회전수만 남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X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야. 알파 베타가 X축 대칭입니다. 자, 이게 베타고 여기서까지 요게 알파잖아. 그치? 알파는 알파는 이만큼 돌아서 이만큼 온 거고 베타는 이만큼이잖아. 그치?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두 개를 더하면 자리울림이 일어날 거 아니야. 회전수만 남겠지. 그렇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60도잖아. 동경의 합이 360이잖아. 그러니까 회전수만 남겠지. 그래서, 자, X축 대칭이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이다. 이 말이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이번에는 뭐야? Y축 대칭이다. 이렇게 Y축 대칭이야. 하나는 이만큼이고, 하나는 이만큼입니다. 근데 Y축 대칭이면 이각이나 같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80이 되겠지. 그렇죠? Y축 대칭이다. 그럼 생각해보면, 두 개를 더하면 180이겠다. 두 개를 더하면 180인데 회전수는 모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60n 플러스 180이겠다. 전부 다 360n이 붙으니까,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동경만 계산하면 돼. 두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 없어지겠다. 0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건 일직선이다. 빼면 180이겠다. X축 대칭이다. 더하면 회전수만 남겠다. 더하면 0이잖아.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0 아니니?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는 Y축 대칭이다.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80이겠다. 회전수는 항상 붙여주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야?
y는 x대칭이다. y는 x대칭. 이게 y는 x야. 자,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두 동경이. 그럼 이 각과 이 각은 같죠? 그렇죠? 그럼 하나는 여기고 하나는 이만큼이니까 이 각이나 이 각이나 같으니까 더하면 90도겠지. 그렇죠? y는 x면 더하면 90도겠다. 생각나죠? 그래서 두 동경을 더하면 360n 플러스 90도겠다. 이 얘기입니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쭉 한번 쓰면서 연습 한번 하시면서 외워주세요. 자꾸 생각을 하세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빼면 0도다. 일직선이다. 빼면 180이다. X축 대칭이다. 더하면 0도다. 그렇죠? Y축 대칭이다. 더하면 180이다. Y는 X대칭이다. 더하면 90도다. 그죠? 항상 회전수는 포함시켜주고,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동경이 일치하니까, 빼면 0이구나. 일직선이니까 빼면 180이구나. X축 대칭이면 더하면 0이겠다. 괜찮지?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면, 더하면 180이겠다. Y는 X대칭이면 더하면 90이겠다. 전부 다 회전수는 포함시켜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죠?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이제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아까 일직선 위에 있는 거 생각나죠? 일직선 위에 있으니까 빼면 180. 그렇죠. 근데 그냥 180 하면 안 되고 회전수를 써줘야죠. 7세타 마이너스 세타는 360n 플러스 180. 일반각으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세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건 6세타지. 360n 플러스 180 이렇게 되죠. 그럼 세타는 6으로 나눠야죠. 그럼 60n 플러스 30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n이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대잖아. 요 사이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 n이 0이면 30도니까 안 되지? 그럼 n은 0일 때는 안 돼. 그 다음 이제 n은 1일 때. n이 1이면 90도죠? 안 되죠? 90도보다 커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안 되고. n이 2일 때. n이 2면 120에서 30도 하니까 150도죠? 150도는 여기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답은 이거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55-1번. 동경이 일치한다. 빼면 0도죠? 그렇죠? 회전수만 남겠지.
얼마입니까? 72도? 괜찮죠? 오케이. 55-2번. Y축 대칭이다. Y축 대칭 더하면 180이지? 360n 플러스 180. 음, 2번. 108도. 괜찮죠? 더하면 5세타니까 5세타는 360n 플러스 185로 나눠서 n에다가 0, 1, 2 이렇게 넣어보면 요 사이에 있는 값 나오겠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죠?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호도법. 자, 호도법은 이제 수학자들이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60분법은 몇 도, 몇 분, 몇 초,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60분법. 전부 다 60이 되면 자료올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단위가 있는 수는 과연 실수냐, 이런 얘기지. 단위가 있는 수. 10cm, 10mm, 그 다음에 10m, 10km. 단위가 있는 수들은 양을 나타내는 거야, 양. 우리들의 약속이야. 양을 나타내자. 그 센치보다 미터면 곱하기 100, 100배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우리들끼리. 근데 만약에 이 단위가 있는 수를 실수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단위로 통일시켜줘야 돼. 쉽게 얘기하면 변환을 시켜줘야 돼. 그쵸? 단위가 다르면 단위가 같은 걸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되잖아. 근데 그냥 우리가 사치변산 정도는 변환을 시켜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미분하고 적분할 때마다 우리 미분 배웠잖아. 차수가 하나 내려오잖아. 그때마다 변환을 어떻게 시켜주냐 이거지. 그래서 단위가 있는 모든 수들은 우리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죠? 우리는 실수라는 건 그냥 순수한 수를 얘기하는 거야. 단위가 없는 수. 그거를 실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60분법도 마찬가지로 단위잖아. 그치? 몇 도다, 몇 분이다, 몇 초다, 단위죠? 그렇죠? 단위니까 그건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느냐? 실수로 바꿔줘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60분법을 실수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느냐? 실수로 바꾸는 거를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호도법을 배우면 이 다음부터는 60분법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다 호도법으로 써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해야 돼? 호도법이 딱 나오면 이게 몇 돈지를 알아야 돼. 그치? 그 말은 뭐냐면 구구단처럼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호도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야지 여러분이 몇 도구나, 몇 파이가 나오면 몇 도겠구나. 그게 이제 떠오르지. 그렇지? 자, 그래서 실수를 어떻게 바꾸기로 했느냐? 여기 보면 호도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 호도법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이게 반지름의 길이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반지름이 R인데 호의 길이도 R이야. 이와 같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이 부채꼴, 부채꼴의 중심각, 이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었어요. 라디안이라는 기호. 라디안이라는 기호가 뭐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60분법을 쓰지 않고 라디안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단위를. 그래서 이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었어. 그렇다면 원의 둘레가 얼마지?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죠? 그럼 여기 호의 길이가 r이니까
이와 같이 호의 길이가 R인 이 부채꼴이 몇 개가 있겠어, 원에는? 2파이 개가 있을 거야. 그치? 원의 둘레가 2파이 R이니까. 그쵸? 이 호의 길이가 R인 이 부채꼴이 2파이 개가 있겠지. 2파이가 얼만데? 3.14잖아. 그러니까 6개보다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부채꼴을 이렇게 쭉 만들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다섯, 그 다음에 6개보다 조금 더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결국 2파이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파이가 몇 도야? 2파이가 결국은 몇 도란 얘기야? 360도란 얘기 아닐까? 그렇죠? 여기 라디안이 1라디안, 2라디안, 3라디안, 4라디안, 5라디안, 6라디안 하고 조금 더 나오잖아. 2파이개만큼 나오잖아. 그러니까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2파이 라디안이지. 그치? 그러니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한 바퀴가. 1라디안짜리가 2파이개만큼 있다고.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뭐를 알았다? 아, 이 파이가 360도구나. 그럼 2로 나누면 파이가 몇 도다? 180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괜찮지? 그러니까 이제 파이가 180도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60분법을 전부 다 파이로 고쳐주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한다? 포도법이라고 합니다. 포도법의 단위는 뭐다? 라디안이야, 라디안. 이해가지? 왜 이런 작업을 했다? 60분법을 실수로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죠? 실수. 이 파이는 실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60분법을 실수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썼다? 호도법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파이가 180도야. 됐죠? 파이가 180도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치거나 또는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야 돼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30도는 호도법으로 고치면 얼마일까? 이런 얘기지? 그쵸? 그러면 파이하고 180도하고 똑같으니까 파이분의 180이나 또는 180분의 파이나 전부 1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60분법을 호두법으로 고치려면 60분법이 약분돼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1이 이거니까 이거로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60분법을 약분시키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30도를 호두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180분의 파이가 1이니까 곱해도 상관없지 않니? 그럼 이거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60분법을 호두법으로 고쳐라. 파이로 고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60분법을 약분시키면 되잖아. 파이가 그런 파이로 나타낼 수 있잖아. 그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또 만약에 4분의 파이가 60분법으로 몇 돈이냐고 물어봤네? 그럼 파이가 약분되면 되잖아. 그럼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지. 파이분의 180이 1이니까 이해가지? 그치? 그래서 파이를 약분시키면 뭐가 나와? 45도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호도법을 60분법으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면 되지. 뭐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칠 수 있고 또는 호도법을 모든 60분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고치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호도법을 60분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파이를 약분시켜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고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쳐라 그러면 60분법을 약분해야 되니까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파이나 180이나 똑같으니까 파이분의 180도 1, 180분의 파이도 1. 그렇죠? 그럼 곱해도 상관없겠죠? 됐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60분법을 전부 다 호두법으로 한번 고쳐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0분법을 호두법으로 고치는 거를 지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냥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만 알면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자, 위에 거는 60분법이야. 밑에는 호도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30도하고 45도 요거 두 개만 호도법으로 외우고 있으면 돼요. 자, 30도는 180에
6분의 1이지? 180이 파이잖아. 그치? 그럼 30도는 얼마겠어? 6분의 파이겠지. 그렇지? 30도가 180의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파이의 6분의 1이겠지. 180하고 파이가 똑같으니까. 이해 가죠? 45도는 어떻게 될까? 180의 4분의 1이지? 그럼 이거는 파이의 4분의 1이겠지. 됐죠? 이제 앞으로 30도는 6분의 파이야. 45도는 4분의 파이야. 이거는 외웁시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수는, 모든 60분법은 30도 아니면 45도의 배수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60분법이 나오면 30도의 몇 배일까? 45도의 몇 배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파이로 금방 고쳐지지. 그렇지?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60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60도는 30도의 2배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의 2배니까 3분의 파이겠지. 그럼 계산이 빨라지죠. 그렇죠? 90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90도는 30도의 3배 또는 45도의 2배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6분의 파이의 3배 그럼 2분의 파이죠? 45도의 2배 그것도 2분의 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60도의 몇 배일까? 45도의 몇 배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들은 다 배수 관계다.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아니면 180분의 파이로 곱해주면 되지. 그렇죠? 그럼 조금 귀찮으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자는 거야.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구구단처럼. 자, 그 다음에 그럼 120도는 얼마일까? 30도에 30도에 120도 4배죠? 그렇죠? 그럼 6분의 파이의 4배니까 6분의 4파이겠지. 약분하면 3분의 2파이겠지.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계산이 되죠? 그렇죠? 135도는 어떻게 될까? 135도는 45도의 3배죠? 45대 4, 3배니까 4분의 3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수들은 전부 다 30도 아니면 45대 배수관계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그런 것만 나와. 아니면 왜? 표를 주어줘야 돼. 그럼 표를 주어지기가 귀찮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배수관계만 낸다고, 선생님들이. 자, 그 다음에 뭐야? 150도. 150도는 30도의 5배죠? 그렇죠? 그럼 6분의 5파이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분법이 나오면 호두법으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뭐겠어? 180도겠죠? 180도는 파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210도. 210도는 30도의 7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6분의 7파이 이렇게 나오겠죠? 앞으로 이제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 계속 파이가 나와. 그럼 이게 몇 도일까? 60분법으로 하면 몇 도일까? 금방금방 떠올라야 됩니다. 30도에 몇 배일까? 45도에 몇 배일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괜찮습니까? 자, 쭉 한번 적으면서 연습 한번 해주세요. 자, 라디안의 정의 꼭 외워두고, 라디안의 정의가 뭐다?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한 거야. 아시겠죠? 그럼 원은 2파이알이니까 그와 같은 부채꼴이 2파이개가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렇지. 2파이가 360도다. 그럼 파이는 180도다. 됐죠? 그래서 60분법을 호도법으로 고치려면 30도에 몇 배일까? 45도에 몇 배일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배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8분의 180,
180분의 파이를 곱해서 고쳐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호도법으로 고쳐서 생각하자. 자, 다 했죠? 그래서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 1 또는 180분의 파이,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런 얘기지. 넘어갑니다. 그럼 이것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인데 파이가 얼마니? 3.14259 이렇게 나가죠? 그럼 3으로 3.14로 나누면 60도보다 조금 작지? 그래서 3.14로 나누니까 3일 때가 60이잖아. 그러니까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아. 57.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라디안이 나오면 약 57도의 배수라는 걸 생각하면 대충 60분법으로 얼마인지 금방 나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대소관계를 이용할 때 라디안으로 나와. 라디안으로 나고 어떤 게 크냐 하고 자꾸 물어봐. 피곤하잖아. 그치? 그럼 1라디안은 60도보다 조금 작다. 한 57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우리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배웠죠? 그렇죠? 부채꼴은 어떻게 구합니까? 호의 길이와 넓이는. 부채꼴은 원의 일부지. 그렇죠? 부채꼴은 원의 일부야. 그러니까 원의 몇 분의 몇일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호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면 원의 일부니까 원의 몇 분의 몇일까? 그 몇 분의 몇일까가 뭐야? 360분의 x잖아. 중심각이 x면. 부채꼴의 중심각이 x다. 그럼 원의 360분의 x다.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90도다. 그러면 원의 4분의 1. 180도 원의 2분의 1. 60도 원의 6분의 1. 이렇게 구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몇 분의 몇일까?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0분법으로 계산을 하면 L은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했죠? X도. 맞아요? 그렇죠. 이게 부채꼴의 호의 길이지? 그치? 여기 있는 x도, 이게 이제 60분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뭘로 고치자? 호도법으로 고치자는 거죠. 그치? 호도법으로 고치자는 얘기는 뭐야? 도를 어떻게 하자? 세타로 고치자. 라디안으로 고치자는 얘기지. 라디안. 괜찮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뭐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여기 있는 360을 없애면 되겠죠? 362파이죠? 그렇죠? 362파이니까 2파이, 2파이 이렇게 나눠지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R, 여기는 X도를 라디안으로 고치면 세타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R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360을 2파이로 고치면 돼요. 파이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니? 부채꼴의 넓이는 1에다가 파이 R 제곱에다가 곱하기 마찬가지 360분의 x였죠? 근데 여기는 360을 뭘로 쓰자? 코드법으로 2파이로 고치자는 얘기죠? 그렇죠? 2파이로 고치면 파이 약분되지? 그리고 뭐가 나온다? 2분의 1 r제곱 남죠? 여기는 x는 뭘로 바뀐다? 라디안으로 바뀐다 이 뜻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자, 부채꼴의 넓이는 하나 더 쓰면 r 세타가 l이죠? 그렇죠? 여기는 r제곱 세타니까 r 곱하기 r 세타잖아? 그러니까 2분의 1 r 써주고 r 세타를 l로 바꿔도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몇 개다? 두 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l. 반지름과 중심각이 주어지면 그러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이용하는 거고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지면 2분의 1 rl을 써가지고 넓이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 문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옵니다. 아까 뭐가 나왔죠? 1번 동경으로. 그렇죠? 동경 일치한다.
또는 Y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뭐 일직선이다. 그거 한 문제 나와. 그 다음 2번 문제가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용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삼각비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 공식 3번 써서 외우세요. 자, 이제 호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다 외우셨죠? 넘어갑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둘레를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와. 설마 그런 게 나오겠니? 그치?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일 건데.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둘레 길이가 16인 부채꼴 중에서 그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항상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라디안으로 써줘야 됩니다. 60분법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라디안으로 써줘야 돼. 자, 부채꼴에 둘레가 16이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부채꼴이야. 그쵸? 둘레는 여기 있는 길이를 다 더한 게 둘레 아니니? 그치? 그럼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시다. 그럼 둘레는 뭐죠? 2R 플러스 L이죠? 그렇죠. 둘레는 2R 플러스 L인데 이게 16이다. 이 말이지? 괜찮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 넓이가 최대인 거. 부채꼴의 넓이는 아까 어떻게 구했죠? 2분의 1 RL 이렇게 구했죠? 그렇죠? 식이 하나 주어졌으니까 미지수 하나 소거할 수 있죠? 그렇죠? 반지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L을 소거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럼 L은 이렇게 쓰면 16-2R이죠? 그렇죠? 이거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2분의 1 아래다가 16-2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뭐일 때? 최대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봤더니 아래에 관한 2차식 아닙니까? 아래에 관한 2차식이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이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8R이죠?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꼭지점 구하면 얼마야? 꼭지점 구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4죠? 맞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일 때 4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너스 16, 32, 16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가 얼마다? 16이다. 이 말이죠? 맞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R이 4일 때, R이 4일 때죠. 그럼 이제 중심각을 구해야죠? 그렇죠? 최대가 16이야. 그러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 이게 16이란 얘기지. 그치? R이 얼마일 때? R이 4일 때. R이 4이니까 이거 16이잖아? 그럼 세타는 2겠지?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지? 그래서 세타, 이거는 단위가 뭐다? 라디안. 세타는 단위가 라디안. 이렇게 써줘야 돼. 60분법과 헷갈릴지 모르니까 라디안, 라디안. 이렇게 써줘야 돼. 괜찮지? 그래서 이차함수로 만들어서 꼭지점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값도 구하고, R도 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자, 56-1번 해보세요.
40파이. 자, 원뿔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원뿔의 전개도. 그죠? 그게 어떻게 생각나? 그지? 원뿔의 전개도. 이렇게 생겼죠? 이거 펼치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이거 구하라는 얘기지? 그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다. 그럼 이게 5죠? 모선의 길이가 8이다. 이걸 모선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넓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지? 옆 넓이가 이거잖아. 원뿔의 옆 넓이가.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부채꼴의 넓이니까 2분의 1 RL이죠? R이 8이죠? 그렇죠? 그럼 L이 이거죠? L은 이 원의 둘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2파이 R이니까 이거는 10파이겠네? 괜찮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0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40파이겠지? 이해되죠? 그렇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56-2번. 얼마? 12. 오케이. 자, 어떻게 해야 돼? 넓이다. 부채꼴의 넓이가 어떻게 돼? 2분의 1 RL이죠? 이게 9다. 이 말이지? 부채꼴의 둘레라는 건 뭡니까? 아까도 했죠? 자, 이게 R이고, 이게 L이면, 부채꼴의 둘레는 2R 플러스 L이지? 그렇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렇지?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 문제가 두 개네? 그러니까, 미지수는 소거하면 되겠죠? 그럼 L은 어떻게 됩니까? L은 2 곱하면 18, 그 다음에 나누면 R분의 18,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거는 2R 플러스 R분의 18, 이렇게 되니? 괜찮지? 그렇죠? R하고 L은 전부 다 양수지? 문자가 역수관계지? 뭐 쓰면 돼? 산술기하 쓰라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산술기하. 그거 하나 갖다 2 루트 2R 곱하기 R분의 18.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R 약분하고 36이니까 6 나오면 12겠죠? 최소값은 12다. 산술기하 써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삼각대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하도 켜지니? 자, 우리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미 다 배웠던 거야. 그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이런 얘기야. 삼각비는 어디서 나온 거야?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나온 거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다. 빗변에서 밑변의 수선을 걷어요. 빗변에서 밑변의 수선을 긋자.
빗변에서 밑변에 수선을 긋자.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직각삼각형 하나, 둘, 셋, 네 개는 모두 닮음이다. 그렇지? 우리가 닮음이다. 그러면 AA 닮음이 가장 많잖아? 두 각만 같으면 되니까. 한 각이 90도로 갖고 이 각이 공통이죠? 그러니까 AA 닮음이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네 개는 모두 다 AA 닮음이다. 닮음이면 어떻게 돼? 모든 길이의 B가 일정하다. 모든 각은 크기가 같다. 각은 크기가 같고 길이는 B가 일정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삼각형은 어차피 빗변, 밑변, 높이 세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B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높이, 가장 큰 거에서 빗변분의 높이, B가 다 일정하겠지.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를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사인이라고 정의를 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해가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빗변분의 높이를 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사인이야. 자, 코사인은 어떻게 정의를 했습니까? 그럼 빗변분의 밑변도 일정하겠네? 그렇죠? 두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 세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 네 번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도 모두 일정하다. 닮음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 내 B도 뭐라고 하자?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을 뭐라고 하자? 코사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그렇다면 밑변분의 높이의 비도 일정하겠네? 그렇죠? 두 번째 삼각형 밑변분의 높이, 세 번째 밑변분의 높이, 네 번째 밑변분의 높이도 일정하다. 이런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는 뭐라고? 탄젠트라고 정의를 했죠?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를 탄젠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죠?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한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럼 빗변이라는 건 다 알지? 제일 긴 변이니까. 그치? 빗변이라는 건 다 알아. 근데 어떤 게 밑변이고 어떤 게 높이니? 이런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정의를 할 때는 각과, 이게 세타니까, 각과 만나는 변이 밑변이야. 언제나 세타가 이거면 각과 만나는 변이 뭐다? 밑변이야. 만약에 각이 위에 있는 각이면 각과 만나는 변, 이변이 밑변이 되는 거야. 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각과 만나는 변이 밑변이다. 그 다음에 각에서 마주보는 변이 높입니다. 아시겠죠? 각이 주어지면 그 각과 만나는 건 밑변이고 그 각에서 마주보는 변이 높이야. 괜찮지?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자, 직각삼각형. ABC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언제나 삼각형의 6요소라고 그래. 삼각형의 6요소는 세 각과 세 변을 6요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각과 변은 언제나 대각과 대변 마주보게 잡아야 됩니다. 이게 각이 A면 변은 스몰 a, 마주보는 변을 A라고 잡아야 돼. 여러분 마음대로 잡으면 안 돼요. 이게 B면 여길 B, 여기가 C면 여기를 C라고 잡아야 돼. 여섯 개는 언제나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잡았다는 전제 하에 모든 공식이 나옵니다. 삼각함수의 모든 공식은 이 삼각형의 6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대로 잡으면 공식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렇죠? 그럼 답도 틀리겠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괜찮죠? 그래서 자, 사인 B가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사인 B. B가 여기 있죠? B와 만나는 변이 밑변이야. 그렇지? 그럼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C분의 B겠죠? 코사인 B는 얼마니?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C분의 A겠죠? 탄젠트 B는 얼마니? 탄젠트 B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A분의 B겠죠?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사인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이번에는 각이 A야. 각이 A면 각이 여기 있으니까 B가 밑변인 거야. 각에서 마주보는 변 A가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바뀌겠죠? 사인 A는 얼마니? 그러면 C분의 A입니다. 코사인 A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C분의 B겠죠? 탄젠트 A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밑변이 B니까 B분의 A라고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A하고 B는 더하면 몇 도야? 90도죠. 그렇죠? A하고 B하고 더하면 90도야. 자, A하고 B를 더하면 90도입니다. 우리는 삼각함수 보평여직이라고 그래. 보평여직 이렇게 외우세요. 보각은 뭐냐면 더해서 평각이 되는 거. 평각이 180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해서 평각이 되는 걸 보각이라고 하고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 직각이 90도잖아? 그치?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여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해서 90도가 되는 건 여각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각관계라고 합니다. 여각관계.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사인 A는 뭐하고 똑같죠? 사인 A는 코사인 B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A는 코사인 B하고 똑같아요. 이해가지? 사인 A와 코사인 B하고 똑같잖아. 더해서 90도가 되는 거.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코사인 A가 어떤 겁니까? 이거죠? 사인 B하고 똑같죠? 사인 B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A는 탄젠트 역수관계죠? B분의 1하고 똑같은 거야. 탄젠트는 역수관계입니다. 그쵸? A분의 B하고 B분의 A는 역수관계잖아. 그치?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은 이렇게 역수관계하고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해되죠?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삼각함수가 공식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야. 나중에 한꺼번에 외워야지. 못 외워요. 50 몇 개야. 그럼 한꺼번에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외워서 쌓아나가야지. 그러면 50 몇 개인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외워야지 했는데 도대체 외우긴 외웠어. 근데 뭐를 써먹어야 될지 몰라. 51개 중에 도대체 뭐를 써먹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그때그때 안 하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탄젠트죠. 탄젠트. 탄젠트 A는 코사인 A분의 사인 A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탄젠트 A가 뭡니까? B분의 A죠. 그렇죠? B분의 A는 코사인 A가 뭡니까? C분의 B죠. C분의 B. 그 다음에 사인 A는 C분의 A죠. 그러면 C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B분의 A.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입니다. 몇 가지도 되셨죠? 그 다음에 자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 자 이거는 언제나 1이야.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항등식 뜻이 뭐야? 항상 성립한다지? 그렇죠? 각이 같으면 항상 성립합니다. 언제나 써먹어야 될 항등식이야. 사인 제곱 A가 얼마죠? C제곱분의 A제곱이죠. 코사인 제곱 A는 얼마입니까? C제곱분의 B제곱이죠. 근데 직각삼각형이니까 C제곱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C제곱분의 C제곱이죠. 그래서 1 나옵니다. 이해가지? 사인 제곱 A 플러스 코사인 제곱 A는 언제나 1이다. 오케이죠? 자, 쭉 한번 적어주시고 공식 한 3번씩 써서 지금 외웁시다. 선생님, 있잖아요. 네. 사인 제곱 있을 때 왜 이선 음. 중간에 들어오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각비에 한해서만 가운데다 써줘. 만약에 사인 A의 제곱 이렇게 쓰면 각이 제곱인지 전체가 제곱인지 모르잖아. 각만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예를 들면 만약에 사인 3분의 파이의 제곱 이렇게 썼어. 그럼 3분의 파이의 제곱인지 사인 3분의 파이의 제곱인지 모르잖아.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의 제곱은 전체의 제곱은 그냥 가운데다 쓰자 이렇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다가 제곱이라고 썼던 얘기는 전체 제곱이라는 뜻이야. 삼각비만 이렇게 씁니다. 괜찮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 2를 배우게 되면 삼각함수가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역수관계도 또 나옵니다. 사인의 역수는 뭐니, 코사인의 역수는 뭐니, 코탄젠트의 역수는 뭐니, 아니, 탄젠트 역수는 뭐니, 이렇게 해서 또 역수관계도 또 다 알아야 되고, 또 역수관계, 제곱관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제곱관계도 또 공식도 쭉 있습니다. 또 극한값에 대한 공식도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도함수에 대한 그 공식 있죠? 미분 공식. 그것도 쭉 있습니다. 미분이 있다는 얘기는 적분도 있겠죠? 그럼 적분에 대한 공식도 쭉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덧셈 정리가 있어. 예를 들면 30도와 45도를 더하면 75도잖아. 75도 값은 얼마니? 이렇게 삼각함수 값끼리 더하게 되면 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을 곱으로 고치는 거, 곱을 합으로 고치는 게 각각이 6개씩이야. 그러니까 다 합치면 이제 5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올 때마다 도대체 어떤 공식을 써먹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외우기는 열심히 못 외웠는데. 그러니까 그때그때 적용을 안 하면 다 못해, 몰라.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나온 거야. 기본적인 것만 나온 거니까 이것도 못하면 미적분투에서는 당연히 못하지. 그죠? 기본적인 거니까 외워두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여기 이거 표 나오죠? 이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30도는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야. 그치? 반으로 자르면 30, 60, 90이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3대 2죠?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사인 30도는 얼마니?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각을 낀 게 밑변이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구한 겁니다. 이해되지? 45도는 정사각형을 반으로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1대1대 루트 2지.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탄젠트 45도 1이죠. 그렇게 해서 표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 있는 표도 어떻게 해야 돼? 외워져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특수각을 모르면 말이 안 되니까 특수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특수각을 정리를 하는데, 원래 이제 미적분 그 툴을 들어가게 되면 15도하고 75도 값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15도하고 75도도 외우라고 합니다. 특수각처럼 쓰여. 워낙 많이 나오니까 75도도, 75도하고 15도를 맨날 공식으로 구하기가 귀찮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특수각으로 써먹는데, 여기서는 안 나와, 대수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이 중학교 때 외웠던 것만 그대로 쓰면 돼. 자, 각이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탄젠트, 이렇게 되죠. 제일 앞에 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45도,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이게 특수각이지? 특수각은 표가 안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서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당연히 외워야 돼. 그렇죠? 주어지지 않으니까. 자, 일단 사인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전부 다 2분의야. 2분의 루트 0부터 루트 0,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루트 0은 0이지. 2분의 0도 0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0, 이거는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4, 2분의 2니까 1이겠죠? 그렇죠? 2분의 루트 4는 1일 거 아니야? 그치? 외울 때는 이렇게 보면 편하지. 전부 다 2분의 루트 0부터 루트 4까지. 코사인은 거꾸로 쓰는 겁니다. 2분의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2분의 루트 4, 루트 3, 루트 2, 루트 1, 루트 0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편하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이 공식을 까먹었어? 그럼 표를 만들어도 되잖아. 그치? 2분의 루트 0에서 루트 4까지 코사인은 거꾸로 루트 4에서 루트 0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탄젠트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분자가 0이니까 0. 이거는 2분의가 똑같으니까 2 곱하면 루트 3분의 1. 똑같으니까 나누면 1. 이거는 루트 1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0으로 못 나누니까 무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탄젠트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탄젠트도 30도, 45도, 60도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루트 3분의 1, 이건 루트 3. 이거 두 개 곱하면 1이지? 그렇지? 그러면 외워지기가 좀 쉽겠죠? 그렇죠? 자, 지금 몇 번 써서 한 세 번 써서 외우세요. 특수각을 못 외우면 할 얘기가 없지. 전부 다 2분의 사인은 루트 0에서 루트 4까지. 코사인은 루트 4에서 루트 0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죠. 모르면 표를 얼른 만들어 1분도 안 걸릴 거 아니야. 그치? 표를 만들어서 푸세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삼각대 값을 구하라. 뭐 이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그렇죠? 중학교 때 나왔던 거야. 항상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수를 이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직각삼각형이니까 전부 다 숫자가 뭐야? 피타고라스의 수가 나오겠지. 그렇죠? 직각삼각형을 만족하는 수가 피타고라스의 수 아니니?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 피타고라스의 수. 자주 나오는 거는 5가지가 있죠?
그렇죠? 다섯 가지로 벗어나는 거 몇 문제 없어요. 대부분 다 다섯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야? 1대 1대 루트 2. 그렇죠? 1대 1대 루트 2. 직각 이등변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B는 전부 다 1대 1대 루트 2죠. 그렇죠? 두 번째, 1대 루트 3대 2죠. 그렇죠? 1대 루트 3대 2. 어떤 경우야? 30, 60, 90도죠. 아까 정삼각형을 반으로 자른 거. 그치? 그래서 30도, 60도를 구할 때 써먹었던 거. 1대 1대 루트는 45도일 때 써먹었던 거. 가장 많이 나와.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뭐야? 3대 4대 5죠. 그렇죠? 3대 4대 5니까 3, 4, 5, 6, 8, 10, 뭐 이렇게, 또는 9, 12, 15 이렇게 나오는 건 전부 다 3대 4대 5지. 그렇죠? 그럼 3대 4대 5. 길이를 금방 구하니까 우리가 삼각비도 금방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거 5대 12대 13이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 5대 12대 13. 다섯 번째 8대 8대 15대 17.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수 전부 다섯 가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한 번에 그냥 구구단처럼 푸세요. 구구단처럼. 또 이거 피타고라스에 집어넣어가지고 루트 씌워서 또 제곱근 구하지 말고, 그쵸? 대부분이 이 다섯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자, 탄젠트 15도와 75도 값을 구하래죠? 그쵸? 15도와 75도 값을 구하래. 이게 30도잖아? 그치? 30대 대변이 1이죠? 1대 루트 3대 2잖아? 이거 루트 3대 2죠? 그쵸? 이게 30도, 이게 15도면 여기도 15도죠? 외곽이니까? 그럼 2등변 삼각형이지? 그럼 여기도 2겠지? 괜찮니? 그럼 탄젠트 15도는 이거죠?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죠? 그렇죠?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래서 15도 값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탄젠트 15도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75도는 어떻게 됩니까? 75도는 요게 75도죠? 그렇죠? 그럼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겠네? 맞아? 그치? 이게 밑변이고 이게 높이잖아? 그래서 탄젠트 75도는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그래서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죠? 탄젠트 15도, 탄젠트 75도, 15도, 75도 더하면 뭐야? 90도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역업 관계잖아. 역업 관계니까 역수 관계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역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외웠죠? 중학교 때도 했으니까. 넘어가서 57-1번 해보겠습니다.
자, 2분의 세타, 이게 세타, 외곽이 세타니까 여기도 2분의 세타죠? 그렇죠? 이등변이지, 이거? 빗변의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지? 그럼 이것도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겠죠? 괜찮죠? 그러면 탄젠트 2분의 세타는, 자, 밑변은 루트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나오겠니? 유리화 해야죠? 자, 혈렉은 곱하면 어차피 a제곱 없어지고 분모는 1이죠? 루트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지?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삼각함수야. 되게 빨리 나가지. 그죠? 한 번 더 하면 그래프 전까지 나갈 수 있는데 그 그래프 전까지가 이 책의 딱 절반이야.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 책의 딱 절반까지 나가는 거야. 자, 삼각함수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유의 임의점 px, y에 대하여 자, 이제 우리는 여태까지는 중학교 과정에서는 0도에서 90도 사이만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했어도 됐잖아? 근데 이제 이번에는 동경이 몇 도가 될지 모르지?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가는 거지? 그럼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P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X, Y라고 합시다.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본 거야.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렇죠? 요각의 세타입니다. 빗변분의 높이야. 빗변은 R이고 높이는 Y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여기 XY라고 했잖아. XY. 그래서 R분의 Y다 이런 얘기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니? 빗변분의 밑변이죠? 이렇게. 그렇죠? 빗변분의 밑변. 빗변이 R이니까 R분의 X겠죠?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럼 X분의 Y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 여기가 좌표 평면이니까 X가 음수지, 지금. 그치? X가 음수고 Y는 양수지? 그러니까 사인 값은 양수야. R분의 Y니까. 근데 코사인 값은 R분의 X인데 X가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음수야. 그 다음에 탄젠트는 X분의 Y인데 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도 음수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동경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회전하잖아. 그치? 동경이 이제 회전해. 그럼 동경이 3,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동경이 3,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동경이 4, 4분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야. 그럼 이와 같이 동경이 회전할 때마다 그때마다 삼각비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게 밑변, 어떤 게 높이, 어떤 게 거기 빗변 이런 얘기지. 그리고 부호는 또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은 뭐야? 양수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미점 Px, Y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위에 X, Y가 있는 거죠.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으로 하고 각은 언제나 이렇게 따지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3, 4분면 했을 땐 이렇게 4, 4분면 했을 때는 이렇게 각을 따지는 거야. 답은 언제나 양의 값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면 삼각비 값을 구할 때는 x축과 이루는 예각삼각형을 가지고 구해요. 그러니까 자 각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삼각비는 여기 있는 예각삼각형을 가지고 구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빗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3, 4분면에 있으면 3, 4분면에서 이 삼각형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X축과
요 각이죠, 얘가. 이게 이제 예각이 될 때를 가지고 구하는 거야. 요 삼각형에서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가지고 구하는 거야. 이 삼각형을 가지고 빗변분의 밑변,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높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시겠죠? 항상 x축과 y로는 예각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이게 이런 전제하에 이 공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x축과 y로는 예각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비를 구해준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야? 부호가 문제지. 그렇죠? 부호가 문제야. 자, 이제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생소하니까 음수일 때가 생소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개념책 한번 봅시다. 자, 동경이 마이너스 12,5니까 2, 4분면에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항상 어떻게 한다? x축과 이루는 얘가 요 삼각형을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죠, 사인은 5잖아. 그러니까 13분의 5지. 그치? 사인은 13분의 5다. 양수야, 양수. y좌표가 양수기 때문에. 코사인은 얼마니? 그럼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빗변은 13이잖아. 그치? 13분의 마이너스 10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경이 이사분면에 있을 때는 코사인은 음수야. 됐죠? 탄젠트 세타는 얼마니? 그럼 밑변분의 높이죠. 마이너스 12분의 5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탄젠트도 음수가 되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이제 요거를 왜 그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 못해.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려고 선생님이 아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왜 이렇게 되는지를 쭉 다 한번 증명을 해줄게요. 자, 삼각함수의 값. 자, 세타가 3, 4분면에 있는 각이다. 탄젠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얼마니? 하고 물어봤죠. 탄젠트 세타가 1이야. 직각삼각형을 그리세요. 이렇게. 탄젠트 세타가 1이야. 이게 세타야. 음. 그런데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건 1분의 1이라는 얘기 아닌가? 뭐 A라고 써도 되고. 이게 A면 이게 A라는 얘기겠지? 1대1 때 루트 2니까 이건 루트 2A겠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얘기하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자, 이게 3, 4분면이야. 3, 4분면인데 동경이 여기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렇죠? 탄젠트가 1이란 얘기니까 여기가 직각이등변이란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 탄젠트가 1 나오죠? 3, 4분면에 있는 각이 이거겠지. 이렇게. 괜찮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A고 여기가 루트 2A 이렇게 보면 되는데 3, 4분면이니까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야. 그렇지? X좌표도 음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사인 값을 구하면 사인도 음수야.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음수잖아. 그렇지? 코사인도 빗변분의 밑변인데 이것도 음수잖아. 둘 다 음수야.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둘 다 음수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 4분면에 있을 때는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과 코사인은 음수야. 괜찮죠? 근데 절대값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0이겠지. 그 둘 다 음수야. 근데 똑같은 걸 뺐으니까 음수가 나오겠지. 괜찮아? 45도니까 이게 45도잖아. 45도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똑같잖아. 절대값이. 그러면서 둘 다 음수니까 빼면 0이지. 이렇게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따져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4사분면이죠? 2분의 3파이는 얼마니? 파이가 180도야. 그치? 그럼 2분의 3파이는 270도야. 그쵸? 많이 해가지고 그냥 탁 떠올라야 됩니다. 구구단처럼.
2파이는 36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4사분면이다. 이런 뜻이죠? 4사분면이야. 4사분면일 때 코사인 값을 가르쳐주고, 이거는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4사분면일 때를 한번 볼까? 동경이 4사분면에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자, 이 점을 x, y라고 합시다. 그럼 4사분면이니까 x좌표는 양수지? x값은 양수야. 그치? 그 다음에 y값은 음수죠? 이렇게 나오죠? 맞아? 그러면 사인을 물어보면 이게 빗변이 r이라고 합시다. 그럼 사인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r분의 높이니까 y잖아. 그치? 근데 r분의 y인데 y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사인 값은 음수야. 괜찮죠? 코사인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r분의 x잖아. x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사분면에 쓰면 코사인이 양수야. 탄젠트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밑변분의 높이잖아. 근데 x는 양수고 y는 음수니까 탄젠트도 음수죠? 여기까지 이해가니? 그렇게 해서 사사분면에 했을 때는 코사인만 음수야. 그럼 여기 있는 사인과 탄젠트는 둘 다 뭐야? 양수야, 양수. 아니, 양수래. 둘 다 음수야. 코사인만 양수고 둘 다 음수야. 근데 절대값은 똑같이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잖아? 5분의 3이면 그냥 x축과는 일사분면에서 세타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이니까 이게 5고 이게 3이란 얘기야. 그럼 이건 4겠지? 피타고라스의 수니까? 그럼 사인은 5분의 4, 코사인은 5분의 3, 탄젠트는 3분의 4인데 도를 바꿔줘야 돼. 사사분면에 있다 그랬으니까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진 다 음수야.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사인 세타는 5분의 4라고 해야 돼. 근데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는 얼마니? 그럼 3분의 4인데 사사분면 했으니까 이것도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써줘. 도를 따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5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20 이렇게 나오겠네. 15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왜 그런지는 다 증명을 해줄게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모르는 거 더 하면 뭐해? 그치? 증명을 하고 뭐 얘기를 해줘야지. 그치? 자, 숙제는 삼각함수 차례를 안 가져. 삼각함수가 몇 페이지니? 100, 응? 134, 127, 8 빼야 돼. 134. 여기부터 부채꼴 다 배웠죠?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789번까지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되죠? 758에서 789번까지 숙제입니다. 자, 놓치면 안 돼.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됩니다. 숙제 꼭 하세요. 약속한 대로 빨리 올리시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